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7일 끝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핵심을 각각 단원별로 정리를 하고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문항들을 다시 한번 보고 교과서 기출 베스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시켜 준 다음에 단원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걸 또 아우르는 형태의 문제가 뒤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강의 경우에는요. 각각 단원마다의 중심 내용들 위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6, 7, 8, 9, 10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6일, 7일차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하루 안에 해결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6일치에 해당하는 걸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그 분량 6, 7, 8강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7일차에 해당하는 9, 10강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문제를 풀고 나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 핵심 정리를 하시고 본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중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미리 풀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체크를 풀 땐 좀 어려운 문제야 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명확한가 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내가 배운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 생각하면서 핵심어 위주로 정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첫 번째 소단원 꽃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 없다. 꽃이 무엇이지? 몸짓이나 눈짓은 무엇이지?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소단원의 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심미적 인식이었고요. 이건 다음 소단원으로 이어지잖아. 이 1단원 2개의 시와 소설 속에서 심미적 인식에 대해 파악하자, 심미적 체험을 해보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아름답다, 가치 있다 라고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 작가의 심미적 인식,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읽어내는 것이 심미적 체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들부터 같이 정리해 볼까요? 8페이지입니다.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학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라는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추하다, 비장하다와 같은 다른 정서들도 모두 아름다움의 정서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스꽝스럽다, 조화롭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는 걸 심미적 체험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부분 체크해 볼까? 문학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며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심미적 인식과 심미적 체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을 담아낼 거예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심미적인 체험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구 아름다운데? 이 표현 아름다운데? 라고 느끼는 것이 심미적인 체험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심미적 체험을 통하여서 인간과 삶을 혹은 세상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문학작품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미적 인식과 심미적 체험이라고 한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작가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여기는 내용은 심미적 인식, 이것을 작품에 담아내어서 이걸 우리가 읽어나가는 체험이 심미적 체험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잘 담겨있는 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는 심미적 체험 활동을 했는데요. 우선 꽃이라는 시는 어떤 시였는지를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현대의 시였고요. 그리고 제재는 중요한 소재는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여러분들 주제는요. 물어볼 수 있어. 기억합시다. 주제는 서로의 무엇을 인식하자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시 속에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징이에요. 간절한 어조로 화자의 소망, 바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뭐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어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도 했고요. 또한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여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꽃의 상징적 의미는 안 물어볼 수 없을 거야. 반드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바로 어떤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 별표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꽃이라고 한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으니까 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나와 그의 관계를 밝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연과 2연에서는 이름을 부르기 전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두 가지의 각각 전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잖아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 뒤에 정리가 되겠지만 바로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3연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마구 불러줘는 아니었어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4연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함께 제시가 되며 끝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비단 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있어 라고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활동이 뭐였지? 바로 독자의 심미적인 체험. 심미적이라는 건 아름다움을 살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살피는 체험이구나. 해서 아까도 강조해 드린 것처럼 꼭 긍정적인 정서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추하다, 슬프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심미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미적 체험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자. 1번, 독자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아까 효과 읽고 왔습니다.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에 문학작품을 수동적은 우리가 억지로, 그치? 누군가에 이끌려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심미적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작품에 대해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읽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 감상이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겠구나.
5번에 문학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 작가는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찾고 넘어올게요. 자, 다음 학생들의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시꽃에서 화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아,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구나. 어떤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너무나 쉽게 답을 5번으로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3번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라 나는 이것을 이겨내리라 라는 의지는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또 그 누군가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이 시의 주제의식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넘어갈게요.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시꽃에서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 시의 제재이기도 하다. 뭘 써야 될까요? 바로 꽃. 자, 꽃과 의미가 동일하게 쓰인 또 다른 시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눈짓 같은 시어들이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들이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그의 무엇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 너무나 중요할 거고요. 뒤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의 짜임이다. 기억에서 니은 들어갈 각각의 내용을 써보자. 우선 1연은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의 관계.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지. 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에게로가 꽃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4연에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소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적 허용을 가르쳐 주셨다면 시적 허용 써볼까?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들이 쓰이는데 시에선 괜찮아 라고 봐주는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 속에서는 알맞은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거든. 알맞는으로 나왔거든. 원래는 올바른 문법적 표기는 알맞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맞는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잊히지라고 고쳐주고 있긴 하지만 시 속에선 잊혀지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는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각각 알맞은 같은 경우는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알맞는으로 연결되기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잊혀지다라고 한 표현의 경우에는 이중피동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시에서 봐주는 거야.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은유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시적 허용을 가르쳐 주셨다면 앞에 있는 알맞는 부분과 잊혀지지라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적 허용 배운 적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들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는 대목은 매우 중요.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 근데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니 그는 꽃이 되었고요. 또 하나의 눈짓이 되었잖아. 혹은 무엇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무엇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이 의미 있는 존재에 집어넣지 않기도 하니까 학교 선생님 설명을 따라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 소재의 의미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이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냐?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다.
저 존재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저 존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어.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습활동에서 어린 왕자가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우의 이야기가 있었잖아.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더니 길들이기 전에는 너나 나나 수많은 존재 중 하나에 불과해 특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길들이게 되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길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름 부르기 전, 길들이기 전에는 그냥 무수히 많은 존재 중 하나였던 대상이 길들이게 되었을 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의 유일한 존재,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연계에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별표 달아드렸지만 이건 별표 100개도 부족해. 너무나 중요해서 꼭꼭꼭 머리에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나아가 그를 인식함으로써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1연, 2연에서 말을 했고요. 3연에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되고 싶어. 그치?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맺어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앞에 식구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식구의 의미 다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구의 의미 중요했었던 부분 다시 점검해보고 얘도 다시 별표 달아야 되겠네요. 자, 꽃이 되었다는 어떤 의미야?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에게로와 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 향기에 알맞고 빛깔에 알맞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소망하잖아요. 빛깔과 향기가 의미하는 건 존재의 본질이다. 빛깔과 향기의 의미를 이렇게 짝꿍지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에 나와 있었잖아.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요. 그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 식구의 상징적 의미는 진짜 물어보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걸 마음에 담아 두시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빠질 수 없죠. 우리는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시에 담겨있는 심미적인 인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소망이 시 속에 담겨 있어. 지금 이거 몇 번 했어? 3번 이상 했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중요해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소망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담겨 있잖아. 아, 꽃이 되고 눈짓이 되는 관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아름다워라고 느끼는 작가의 인식이 작품 속에 담겨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려운 거 없었네요. 우선 핵심 내용 관련하여 문제를 풀고 교과서 기출 베스트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그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가 그가 나에게로 와 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구나.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이 시에서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를 바르게 연결해보자 라고 나와 있고요. 우선 무의미한 존재. 1연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땐 그는
꽃이 되었죠. 우리는 소망합니다. 어떤 걸?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하여서 의미 있는 존재와 무의미한 존재를 꼭 갈라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이 시를 잘못 이해한 학생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화자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잖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화자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나빴어 라고 한 내용은 시 속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내가 바람직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소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소망과 반대되는 건 싫어 라고 볼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비약이에요. 논리적인 근거 없이 뛰어넘어 오르는 것. 따라서 여기서는 잘못 이해한 친구 현아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래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자. 자, 꽃에서 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담겨 있나요? 바로 의미 있는 존재.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 맞아. 빛깔과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각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 본래의 성질.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 한 기억이 나네요. 제가 본문 가르쳐 드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냥 그 사람, 보인 사람한테 개똥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기 힘들 거야. 물론 애칭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애정을 담아서 그런 애칭을 서로 불러준다라고 하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이름이나 무작위로 부르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람을 인식하고 넘어가는 건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닐 겁니다.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이 존재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 본질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줘야 해요. 라고 소망하고 있었어.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맺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각각 빈칸 의미와 본질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설명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자, 이 시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인식,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이 잘 담겨 있었네요. 그걸 읽어내는 심미적인 체험을 우린 함께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문항들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꽃이라는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본문 내용은 앞에서 계속 흐름을 읽어왔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고 문항풀이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실제 오답 선택지로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꽃이 나오니까 뭐 자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아니요. 이 꽃이란 소재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번에 같은 식구를 각 연마다 반복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 식구가 반복된 부분 보이기도 해요. 되고 싶다 라는 반복이 3연과 4연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각 연 1, 2, 3, 4에 모두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탈락이에요. 3번, 의성어와 의태어를,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4번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 머릿속에 담아있는 생각들 같은 거, 사랑, 평화, 자유 이런 건 구체적인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 대상을 꽃이라든가 눈짓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이 꽃이란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담겨있는 추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이걸 꽃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4번 적절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나요? 아니요, 변하고 있지 않고요. 공간 이동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를 좀 담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동그라미 내가 네 라고 나와 있잖아. 나라는 화자가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의 답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를 어조라고 하는데요. 이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조를 찾아보자. 내 삶을 반성하고 잘못을 빌고 있나요? 아니요. 2번 간절한 어조로 뭐뭐가 되고 싶다 라고 소망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쌀쌀 맞지 않고요. 명령, 뭐뭐 해, 뭐뭐 알아, 어라 이런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어조도 느껴지고 있지 않아요? 이 시는 어떤 삶을 소망하는지 나와 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의미를 가진 시어를 찾아 한 글자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 부르기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한 음절로 쓸 수 있는 건 꽃이겠죠. 물론 사연에 나와 있는 눈짓이라든가 혹은 그 사연의 두 번째 행 부분에 무엇이 되고 싶다의 무엇도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가 맞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무엇은 빼기도 하니까 이건 학교 선생님 설명 따라 주시지만 꽃과 눈짓 둘 다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다만 여기선 한 글자로 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짓이란 두 글자를 담아낼 순 없겠네요. 따라서 답은 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4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시, 꽃이 나와 있으니까 시는 읽지 않고 바로 연결하여서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기억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깔과 향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빛깔과 향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잖아. 그 존재가 어떠한 빛깔이지, 어떤 향기이지 라고 하는 건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2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음은 이 시의 1연과 2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뭐 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지? 꽃이 되었지.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꽃이라고 하는 시어,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었던 1번 문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네요. 6번입니다. 보기의 표현 가운데 이 시의 이름 부르기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학습활동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넌 나에게 아직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나도 너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몸짓과 관련시켜 볼 수 있겠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이 부분까지가 하나의 몸짓이겠네요.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를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함께 진정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름 부르기는 아까 우리 확인했었던 것처럼 길들인다 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풀어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짚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선 심미적 인식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작가가 아름답다라고 인식한 내용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 이어 읽어나가게 되면 찾아내게 되면 심미적 체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어나 식구의 의미였다. 이 의미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화자가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 지점도 이야기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하여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신다면 충분히 학습되고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함께 다룬 문제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고 특히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찾아가 읽어보신 다음에 핵심 정리로 연결해서 빈칸 채워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두신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봅니다.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